혀에 살도 빠지나요? 혀에 근육이 달라요. 아니 나도 생각했어. 나도 처음에 진짜 부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생각했어. 근데 이게 지금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치과에 살때 좀 웃기가 힘들었던 질문들이 많이 여기 남자 역시 박사야. 서울대 박사 출신 플란트입니다. 어. 잠깐만 정자왕인데 이제 춤까지 많아요. 형님이랑 키스를 할 때 형님에서 금을 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 듣기는 힘든 분. 에? 오토바이. 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오토바이 시동 걸어줘? 좋죠. 뭐? 트럼프는 안 시켜요? No. 처음에 우리 영림 씨를 만났을 때 영림이 좀 안 물어보면 안 돼? 좀 내 얘기를 물어봐줘. 아니 당신보다는 영림 씨가 궁금해. 그래서 영림 씨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 진짜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 울산 KTX 역 앞에 오후 4시에, 3시에 만났어요. 거기까지 나와줬어요, 형님. 오른쪽에 컨벤션이 있어. 회전문이 열리는 순간 서서 기다리다. 그래서 외모는 옷도 그렇고 되게 청담동 스타일이었는데 나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일본에서 오래 사셨어요? 약간 말투가 약간 일본 제1교포 같아가지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순박해. 아니 나도 순박했어. 나도 처음에 진짜 부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순박했어. 근데 이게 지금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Like Jenny, cause they can never ever be Jenny. But have you ever met?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순수한 모습에 스타일이 너무 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자마자 제가 뭐랬냐면 경상도 분들이 제일 맛있게 먹는 아이스크림 이름은? 그랬더니 저는 브라보콘인데. 그래서 내가 아 맞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코드가 맞았는데 되게 빨리 웃었어요.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반응이 되게 좋으니까 바로 진짜 마음이 막 갔구나. 그러면은 옛날에 결혼정보회사 많이 가입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때 이상형은 뭐라고 적어요? 코드가 맞는 여자. 리액션이 좋은 사람. 딱 이상형이시네 그러면은. 결혼하고 이제 신혼이 되면 2세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키스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한자 사자성어로 설왕설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키스의 그런 좋은 장점들이 뭔지 알아요? 호르몬, 저 엔돌핀. 엔돌핀, 맞아.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키스를 하게 되면 행복감이 막 이렇게 막 충전이 되면서,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사랑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 상대방이 이뻐 보여요. 영림이는 뽀뽀를 좋아해요. 뽀뽀. 우리 뽀뽀할 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전초전을 만들었죠. 딱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 계속 나한테 계속 웃고 있어갖고 틈을 못 만들었어. 근데 요즘에는 본인이 와요. 진짜? 그래서 내가 입술을 이제 옛날 맹구했다는 것처럼 실례시면 이게 신호예요? 그래서 키스를 많이 하는 연인들이 좀 연애를 오래 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우리 오라버니께서 그동안 뱃살이 나와 있던 이유가 그 키스를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키스를 많이 하시면서 뱃살이 쏙 들어갔다. 혀에 살도 빠지나요? 혹시? 혀에 근육이 달려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 닥터이지예요. 치과의사한테 좀 웃기가 힘들었던 그런 키스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많을 거거든. 사랑니 뽑은 지 얼마 안 된 환자가 얼마 정도 후에 뽀뽀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 절대로 안 돼요. 1, 2주 있다가 키스를 하세요. 사랑니를 빼고 나면은 입안에 이제 혈전이라 그래서 피딱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보호하기도 하고 잘 참아서 아물어야 되거든. 사랑니 빼고 나서 빨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혈전이 안 생기게 돼. 그러면은 피도 멈추지도 않고. 근데 키스를 하다가 이게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지. 그리고 뭐 드라큘라야 뭐 저. 제대로 그러고 이제 아물지도 않고 균 감염이 될 수도 그렇지. 있고 군 감염이 되잖아요. 우리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었어. 어떨 것 같아? 교정기가 입안에 막 장치에 있어. 그러면 키스하고 싶겠어?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상관없어요.
아 진짜로? 막 입이 막 찢어질 수도 있어. 혀가. 내가 옛날에 응. 그 무에타이 했잖아요. 맞다 무에타이. 맞다. 격투기도 좋아. 격투기 있잖아요. 앞에 그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마우스피스 끼고 있잖아. 이겼더니 여자친구가 링에 올라왔어. 키스를 딱 하는데 와. 그리고 끝나고 이제 뒤풀이 하는데 오빠 혀가 그렇게 딱딱한지 몰랐다. 마우스피스가 움직이는 있는 상태에서 몰랐지. 여자친구는 모르지. 계속 돌아다니니까 오빠 혀가 왜 이렇게 딱딱해요? 이렇게 된 거지. 마우스피스를 낀 채로 그럼 키스를 한 거야? 어. 야, 교정기를 끼면 보통 한 1, 2년은 하잖아요. 근데 키스를 안 할 수는 없어. 교정기 있는 상태로 막 키스를 하다 보면은 막 혀나 이제 막 진짜 입술이 막 진짜 다칠 수도 있거든. 특히나 바깥으로 붙이는 교정 장치는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 설치 교정이라고 그러고 입 안으로 붙이는 설축. 교정기, 설치 교정이 있어. 그럼 진짜 혀가 막 다치는 경우가 진짜 정말 유혈이 낭자하거든요. 유혈이 낭자. 역시 진짜. 박사야. 서울대 박사. 아니 진짜 입안이 막 찢어지고 그래. 그런 경우 내가 팁이 있어. 뭔데? 치과에 가가지고 교정 장치에 붙이는 왁스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고 실리품 나왔어요? 팔아먹으려고 그러죠 지금. 아니 굳이 교정 그렇게 장치 하고 또 키스를 해? 교정 장치에 붙이는 그 왁스가 있어. 그걸 붙이고 또 키스를 하면은 그래도 혀나 입술이 다치는 경우가 좀 덜하거든. 요즘에는 그리고 교정 장치가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거 붙이지 않고 꼈다 뺐다 하는 인비절 라인이라고 투명 교정 인비절 장치. 라인 알아요. 예. 알아요. 그거는 꼈다 뺐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키스를 할 때는 그냥 빼놓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키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그 굳이 끼는데. 끼고 있는데 눈빛 오가가지고 오빠 잠깐만 아니요. 아니 키스하고 딱 넣고 그렇지. 아유 환장들 했는데 키스하려고 20, 30대 그런 저기를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지금 혈기왕성할 때 아니에요? 수시로. 이빨 잘 터는 연예인과 이빨로 먹고 사는 치과 의사의 본격 이빨 토크쇼. 그래서 오늘의 고민은 뭔가요? 그 누구든지 이제 연애할 때도 이제 결혼 앞두고 있을 때 다 똑같겠지만 이제 가까이 점점 얘기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영림이하고 서스름 없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뽀뽀를 할 수도 있고 입냄새가 걱정이에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나도 모르게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과에는 입냄새 원인이 없는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해야 되고 평소에도 하루에 3번 이상 반드시 꼼꼼하게 칫솔질하고 그 외에도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을 잘 사용하고 워터픽 사용하세요? 네. 워터픽도 사용하고 그 외에 이제 혀 클리너로 왜냐면은 입냄새 원인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혀에 있는 백태예요. 평소에는 수분이 많은 그런 음식들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고 또 그냥 물 자체도 많이 드셔야 되고 섬유질 많은 음식도 좀 드시는 게 좋고 신분비를 좀 약간 촉진시키는 레몬이라든지 신맛 나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요. 아 그래요? 입냄새가 좀 많이 나게 하는 음식들을 좀 피해주는 것도 그렇죠. 좋아요. 뭐 뭐가 있을까요? 양파, 마늘. 그렇죠. 입냄새를 나게 하는 음식들이 뭐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생강이라든지 카레라든지 그런 강한 향신료 그렇지.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그런 휘발성이 강한 음식들 의외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냄새 유발하고 있는 우유나 치즈 등의 그런 유제품 그게 의외로 냄새가 많이 나요. 유제품 단백질을 세균이 분해하면서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입냄새 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자, 아무래도? 얘기 드릴게요. 치석이 많거나 백태 그런 게 많으면 본인은 냄새를 못 맡는데 상대가 납니다. 그거 알죠? 치과 의사를 가르친 안녕하세요. 입냄새 원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심플란트입니다. 왜냐면 본인은 몰라 냄새를. 상대가 맡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이 위가 안 좋으면 냄새가 난다. 역류성 식도염도 맞아요. 냄새 나고. 맞아요. 제가 입냄새 원인에 대해서 딱 정리 딱딱 해드릴게요. 입냄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구강 내적인 원인, 구강 외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한 90% 정도는 입안에서 냄새가 한 90%. 치석이 있어도 냄새가 날 수 있겠고 왜냐면 치석이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어도 그 다음에 혀에 끼는 백태, 설태 때문에 옛날에 씌운 지가 오래된 크라운 그러니까 보철 밑에서 썩으면서 사랑니가 있는 데서 염증이 생겨도 냄새가 날 수가 있고 위장 장애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화기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비인후과적으로 축농증이 있거나 편도결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외에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냄새가 맞아요. 날 수가 있어. 입이 마르면서. 그죠? 심부전이나 또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입냄새가 날 때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먼저 생각이 나는 데가 있어요. 냄새가
난다? 편의점 가죠. 민트. 아, 가장 빠른 거지 그게. 그거 그런데 구강 청결제나 이런 거로 입냄새를 해결하려고 하잖아. 바로 이지 비오라이. 그렇죠, 그렇죠. 입냄새 날 때 우리가 구강 청결제를 사용을 하잖아.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우리가 평소에 항상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구강 유산균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저요. 치과 의사가 직접 개발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구강 유산균이 되게 많거든요. 치과 의사가 개발한 거는 별로 없어요. 직접 제가 개발하고 직접 그 성분을 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균들도 넣고 레몬밤이라 그래서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분도 넣었고 자일리토도 넣었고 무첨가물 그다음에 무색소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무색소? 전용 용기로 되게 좀 비싸. 어머 역시 정량왕. 이렇게 영님의 마음을 열었어. 이거는 씹어 먹어? 예, 물에 먹어? 이거는 씹어 먹으면 안 되고 입안에 녹여 먹어야 돼. 하루에 몇 개?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게 밤에 자기 직전에.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왜 나는지 알아요? 말 안 하고 있었어. 말도 안 하고 침이 세정을 하고 입안 세균을 억제를 하는데 자면서 이제 침 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입안 세균이 활성화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입냄새가 많이 나는 거거든. 근데 밤에 자기 전에 이거 유산균을 먹어주면서 입안에 유해균을 줄이고 유해균이 많이 들어가면은 유해균이 활성을 줄여주면서 약간 입냄새가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요즘에 그 좀 벽에가 젖어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는 것 같아. 그거 안 좋죠, 되게. 약간 비염이 있으면 입을 벌어지잖아. 벌리고 자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괜찮아요? 입을 벌리고 자면 구호흡인데 그러면 사실은 입이 건조가 돼서 입냄새가 아침에 더 나게 되고 입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침이 좀 많이 흘러 있다는 거는 침이 그래도 분비가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잠깐만, 정자왕인데 이제 침까지 많아요? 아니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왜냐면은 입이 지금 건조해 있으면 키스할 때도 안 좋다? 손현섭 씨는 침도 분비가 많고 키스할 때도 침이 좀 많으면은요 입냄새도 덜 나게 되고 뭐예요? 침 자체가 세균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입안을 세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침이 많은 분들은 좀 감각이 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키스를 할 때도 약간 침 분비가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가 좀 극대화된다는 그런 보고도 많더라고요. 영님이랑 키스를 할 때 영님이가 자꾸 등을 닦더라고요. 등을 왜 닦아요? 가려워? 그랬더니 아니요, 휴지로 막 닦죠, 등을. 등까지 흐르는 이렇게 되는 거야, 거죠? 지금 이렇게 뭐야? 딱 했을 때 등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미치겠다. 우리의 사랑은 가뭄이 없어요. 사랑의 댐이 터졌어. 키스를 하기 위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입냄새가 고민이다. 해결 방법을 제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입냄새 원인이 치과 쪽이 좀 많기 때문에 진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치과를 찾으셔가지고 이제 입냄새 원인이 없는지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항상 평소에도 집에서도 구강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냄새 나지 않게 하는 음식도 좀 찾아서 드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섬유질이 많다든지 수분이 많다든지 그런 채소나 과일을 또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혀 클리너 왜냐하면 혀에 있는 백태, 설태,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혀 클리너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잠깐 미안해. 나 이게 한 번 없어가지고 병따개 있잖아. 병따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부드러워가지고. 안 돼요. 왜냐면 병따개는 그냥 평평하잖아. 요거는 3차원적으로 돼서 긁을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잠깐만, 싹 칫솔로 남자들은 보통 닦기 하는데 좋아 안 좋아? 그거로는 부족해요. 어. 전문 혀 클리너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구강 유산균 예. 제일 밝아 이럴 때가. 이럴 때 제일 밝아. 구강 유산균 이게 뭐냐면은 잇몸질환이라든지 충치나 입냄새를 유발하는 유해균을 없애주고 유익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익균을 많이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게 유산균이에요. 밤에 자기 직전에 이게 영림 씨랑 같이 나란히 누우셔갖고 하나씩 이제 입안에 물고 녹여서 드시면서 주무시면 또 중간에 또 일어나서도 키스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키스를 또 그렇게 하면 또 아주 좋겠죠. 플러스 처방 하나가 있어요. 뭐요? 이색액을 하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 또 제가 특급 처방 들어가는데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충치균이 없어요. 뮤탄스균이 없게 태어났는데 이게 왜 어떻게 없는지 아세요? 너무나 무균 상태로 태어났는데 부모들이 뽀뽀를 하잖아. 음식물 같은 거 이렇게 식혀서 준다고 후 불어주잖아요. 애들이 신선하니까. 그렇죠. 무균 상태에서 부모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한테는 반드시 임신 전에는 반드시 치과에 가셔갖고 모든 입안에 이런 충치균이나 이런 거를 없애셔야 돼요. 지금 비뇨기과 다녀오셨잖아요. 사실은 부부들이 치과에도 그런데 다녀오셔야 제일 돼요. 중요하네.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처방 나갔습니다. 딴따라단. 딴따라란딴. 안녕하세요, 닥터 이지예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이는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 앞으로 더욱더 우리 또 영림 씨를 위해서, 심연섭 씨를 위해서 열심히 또 치과 관리도 또 해드리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지 화이팅. 네, 저는 예비신랑 심연섭입니다. 제가 이제 삼관왕, 전립선, 남성 호르몬, 그다음에 뇨석 삼관왕을 하고 있는데 이거면은 이제 결혼할 때 충분하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신랑을 위한 그리고 결혼 후에 10년 차, 30년 차도 꼭 필요한 이지 비오랄 구강 잇몸 특허 유산균 그러면 위아래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지 비오랄 화이팅! 오가랑 되자.